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첫 번째 조건은 수업 태도다. 그러니까 수업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길래 이러냐. 이것은 이제 제가 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놔야 있는데요. 이 아이, 서울대 직윤을 합격한 이 아이의 경우에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에 모두 다 합격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 카이스트야 뭐 학교장 추천 전형, 포항공대 일반 전형, 연세대 학생부 교과 전형,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 한양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신소재 공학부랑 유기나노 공학과 또 재료공학부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이 아이의 경우에 이제 전체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학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경시대회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것도 다 1등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뭐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장려상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에 보면 이 수업 태도가 좋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업 태도가 좋은 것은 제가 이 앞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 27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수업 태도에 있어서 수업에 열심인 아이, 수업에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에 적극적인 아이. 지금 이 말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열심인 아이, 수업에 적극적인 아이, 그러니까 수업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아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점점점점. 그러니까 수업에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모습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글로. 수업에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아이. 그 다음에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는 아이.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가 그런 열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고 필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밑에 있네요.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고 필기를 잘하는 아이. 그 다음에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고 필기도 잘하고 질문을 하는 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전에 수업에 열심히 아이부터 쭉 이렇게 8번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가 단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수업에 열심히 아이는 뭐 지방대 가도 한두 개는 적혀져 있을 겁니다. 어떤 과목이든. 지방대라도 좀 괜찮은 데 가려고 하면 뭐 4등급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내신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수업에 모든 과목에 열심히 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일반적으로 그냥 수업에 열심히 참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순서처럼 첫 번째 수업에 열심인 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수업에 적극적인 아이. 세 번째 수업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아이. 이렇게 해서 맨 나중에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고 필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아이.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바로 한 3, 4일 전인가요? 아닌가? 벌써 지난주인가요? 모 학교에 강의를 갔어요. 고3들 대상으로. 고3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유독, 그러니까 올해는 그 학교의 학생들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처지른 학생들이라 그래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독 눈을 마주치는 아이는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 아이는 한 10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필기를 하는 아이가 한 3명. 근데 눈을 안 마주치고 필기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한 2명. 근데 눈을 마주치면서 필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포인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쓰기도 하고 제가 강의를 할 때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앞에서. 근데 그때마다 쫓아와요, 저의 눈을.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한 중간 정도의 자리를 앉아 있었는데
너무 이뻐요.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책 한 권을 주면서 꼭 이렇게 준비해라. 꼭 이렇게 준비하면 너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이 책을 주면서 뭔가 얘기를 줘야 되잖아요. 한 200명 앉아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아이한테 주려고 하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네가 이 학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이라는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제가 전교 1등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좀 굉장히 얌전한 아이. 왜냐하면 중간에 제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저의 눈을 계속 잘 따라오길래 제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목이 메어서 그 학생 보고 좀 읽어주라고 해놓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아이여서 제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아이가 어쨌든 더 좋은 대학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가 물론 뭐 성격까지도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러면 조금씩 더 달라지겠죠. 근데 이런 아이가 수업 태도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서울대 가는 거라니까요. 물론 그 학교에서 그 아이가 꼭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연대, 고대, 뭐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렇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 거죠. 제가 봐도 그렇게 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저야 그 학교에 뭐 1년에 한 번 내지는 몇 년에 한 번 가는 학교인데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 학교에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 학교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가는 도중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그 강의를 우리 학교 교사들 전체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시간을 낼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뭐 저와 물론 시간이 맞아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그 수업 태도가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죠. 또 하나 이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 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는 아이. 그 다음에 매번 수업 시간에 필기를 잘하는 아이. 그러니까 매번 수업 시간에 필기를 잘해서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행 평가를 잘하는 아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과목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마다 자기 특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록을 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으니까 아이마다 다 틀리게 적혀져 있는 거죠. 이것을 소설이라고 하면 웃기는 얘기인 거죠. 이게 왜 소설이에요? 있는 대로 적어주는데.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있는 대로 적어져서 나쁠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얘가 수업 시간에 졸았다고 써놨다고 가정하자고요. 실제로 그렇게 써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존다고 쓴 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 아이라고 써놔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그 한 단어만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의미로 얘기될 수 있는 거죠. 그 학교에는 수업 시간에 다 자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아이의 아주 기본적인 품성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다만 그거 하나로만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아까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 아이를 성적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참 웃기는 게요. 성적과 일반적으로는 성적과 아이의 기록이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 책에도 있지만 5등급의 아이나 6등급의 아이가 인서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양대도 가고 숭실대도 가고 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는 수업 시간의 태도는 매우 좋지만 그러니까 성적만 나쁜 거예요. 성적만 나쁜 거고 나머지의 이런 기록물이 매우 좋은 거죠.
심지어는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양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 행동 특성이 그러니까 담임교사가 적어주는 그 특성은요. 전 그거 보고 반했습니다. 아 정말로 이 괜찮구나. 다만 그 아이 등급이 5등급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등급을 원하지 않는 대학도 있잖아요. 서울대 연구대는 그런 아이를 원하지 않아요. 공부도 잘하는 아이를 원해요. 공부도 잘하는 아이.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다만 한양대는 이런 창의성이 있는 아이를 더 선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보면 수업 태도와 관련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수업 태도에 관한 거, 수업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전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수행평가를 잘하는 아이, 좀 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다른 아이 방해될까봐 수업 시간 끝나면 교무실로 찾아와 질문하는 아이. 이것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지만 이 아이의 조심성도 또 느끼게 되죠. 아, 이 아이는 좀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성격도 좀 읽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격도 읽혀요, 이 아이의.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그냥 뭐 질문을 하는 아이. 사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지난번에도 아까 최근에 갔던 그 고등학교에 갔더니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게 싫대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고 하는 아이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 안 하는 게 이게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서. 사실 우리 때도 되돌아보면 매우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잘 질문을 안 하죠. 질문 안 하고 넘어간다든지 그러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아이면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또 하나는 수업 시간에 이제 진도 때문에 진도를 뭐 굉장히 빨리 나가야 되는데 눈치 없이 질문만 하면 그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아이가 이제 수업 끝나고 와서 이렇게 나중에 질문을 하는 아이 있죠.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교무실로 쪼르르 쫓아와서 선생님 이게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질문을 하는 아이. 선생님이 안 이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아이가 기억이 안 남겠어요. 요즘 학교가 어떤데. 그러니까 이게 수업 태도에서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아이가 실은 당시에는 공부를 못했을지언정 한 학기 지나가고 두 학기 정도 지나가면 그게 성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실제로요. 그래서 이런 수업 태도가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태도를 어떻게 바르게 하느냐에 대해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이도 수업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아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왜 수업 태도? 그게 아주 기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던 거죠. 수업 태도가 완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강의하는 톤이 나왔네요. 네, 정말로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넘버원의 키워드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성적이 잘 안 나와 고민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좋은 아이.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고 선생님이 쓴 글에 있는 것들 중에 추려서 제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아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수업 태도하고 관련한 내용 중에요. 수업의 집중도와 몰입도를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수업의 태도나 학업 역량이나 이거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내용이겠죠. 성실한 태도와 학습 의욕, 학습 분위기 향상에 기여.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학습 분위기 향상의 기여는 상위 넘버 15개 대학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학습 분위기 향상의 기여는 인서울이라고 하면 기본 한두 개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학습 분위기, 그러니까 학습 분위기가
이 향상에 기여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따라오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심지어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너무 떠든다면 우리 좀 조용히 하자, 좀 수업 좀 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른 태도로 집중한다.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 그 다음에 이제 성찰과 단점 극복. 이나 또 질문.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제가 이제 학업 역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습 태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습 태도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에 가서 그 강의할 때도 제가 실은 예전이라면 이렇게 강의 안 했겠죠. 일반적인 얘기를 했겠습니다. 일반적인 합격에 대한 얘기를 해줬을 텐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뭐 수상 경력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학업 태도다. 학업 태도가 좋아야 이 기록으로 선생님도 기록을 해줄 거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학교생활 워크북에 이게 이 과제 수행평가 및 뭐 잘한 점, 못한 점, 뭐 동기 또 뭐라고 하죠?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나 자발적 노력, 수업 및 학습 태도가 좋아진 뭐 실천 사례 이런 것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업 태도가 기본적으로 좋으면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나중에 모아서 선생님에게 제출했을 때 금방 기억에 다 남는 거죠. 선생님에게. 나한테 질문을 해주는 아이가 뭐 매일 있겠어요? 매일 있으면 선생님이 행복하게 해요?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 아이가 학교에 많으면 많는 학교가 크게 자사고고 물론 자사고 애들이 더 질문을 더 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안 하는 애들보다는 좀 더 하겠죠.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학업 태도를 갖고 있는 아이는 사실은 일반고나 자사고나 특목고나 거의 엇비슷할걸요. 자사고나 일반고 아이들은 그냥 수업 태도가 좋을 뿐이겠죠. 학업 태도 전체의 역량은 좀 전에 얘기한 그런 방식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일반고든 자사고든 특목고이든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학생이 제가 얘기하는 이 수업 태도가 좋은 아이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수업 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아이한테 공부 성적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까? 또 시험 볼 때마다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학교 갔다 오면 어땠니? 뭐 이 정도까지는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 수업 태도가 이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꼭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꼭이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것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이 학업 태도가 이만큼 중요해서 나의 대학을 결정한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학업 태도가 좋아야 다른 전제 조건이 다 틀려집니다. 이래야 아이가 내가 9등급여도 서울대를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내가 5등급여도 서울대를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 이 조건이 안 되면 다 유명무실합니다. 학업 태도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은 우리가 이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이라면 사실 수업 시간에 더 졸리죠. 우리 한두 번씩 다 졸아봤던 사람 아니에요? 성적이 좋아도 좋은데 그죠? 특히 여름에 보면 밥 먹고 나서 왜 점심 정말 너무 졸리죠. 이럴 때 참으면서 얼굴을 이거 씻으러 잠깐 나갔다 오더라도 졸지 않고 선생님의 말을 따라가고 이렇게 열정을 보이는 가만히 보면 그게 열정이 잠 안 자는 게 뭐 열정이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수업 태도를 그것에 몰입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다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열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학생을 우리가 그것을 열정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수업 태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제1원칙, 합격의 제1원칙, 수업 태도다. 수업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평소에 많이 했던 아이라도 또 사춘기에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러면 이 수업 태도를 어떻게 더 좋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보고 이것이 너무나 기본적인 거다. 이 기본이 돼야 그 다음에 그게 뭐 꼭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더라도 그게 사회에 나가서 뭐 사회 이전에 이제 대학도 있겠죠. 대학에 나가서 아니면 그 아이가 설령 고등학교 그만두고 뭐 딴짓을 하더라도 이런 태도가 좋아야 다른 것들이 다 더 많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업 태도보다 더 우위에 있는 수업 태도보다 더 우위에 있는 원칙은 없습니다. 제1원칙 수업 태도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대화를 꼭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한두 번 가지고 아이가 잘 알아듣고 하겠다.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두 번 갖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오랫동안 대화를 나눠야 될 필요성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본 조건만 제대로 해준다면 인서울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성적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물론 거기에 뭐 수능 최저 조건이 있다 이러면 또 다른 조건이 있는 거지만 지금 수능 최저는 부산대에도 없어졌나? 제가 사실 자료를 많이 보니까 제가 까먹긴 하는데요. 일단 뭐 거의 웬만한 대학 다 없어졌습니다. 인서울대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태도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이 수업 태도가 기본이 돼야 뭐 인서울에 맞는 예를 들어 뭐 기본적인 웬만한 우리가 수도권 대학에 웬만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간다? 그러면 더 좋은 수업 태도를 유지해야 선생님이 기록으로 남기겠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런 노트 하나를 마련해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잘 기록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큰일이 아니거든. 근데 실은 제일 큰일입니다. 제일 큰일. 그 큰일을 기록으로 남겨놨다. 이러면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거 아닙니다. 성적 더 올리기 위해서 뭐 밤새도록 학원 가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잔다? 절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해도 그런 아이를 좋아할 수는 없겠죠. 정말로 명심하시고 정말로 이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요. 이래야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대학에 가서도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시험 보는 게 있다면 그게 그 공무원 시험이든 취업 시험이든 그런 조건이 갖춰질 수 있는 게 바로 그 조건, 수업 태도이다. 그래야 대학에 가서도 뭐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뭐 없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겠고 대학교에 가서도 그런 자세가 있어야 뭐 장학금 받고 다니는 거고 그런 거겠죠. 제일 원칙이 그거다. 정말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로 노하우 중에 최고급의 노하우인데 이렇게 간단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거죠. 제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걸로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